이제는 K 안전의 시대. 보기만 해도 생존력이 레벨업되는 시간. 위기 탈출 넘버원 비상구를 열어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열지 마세요. 네, 한 번만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 열어야 돼요. 네. 막 열지 마시고 한 번만 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두 분은 뭐 오늘 친구고 우리 또 사적으로 친구고 예. 뭐 전세현 아나운서도 제가 TV에서 많이 뵀는데 누구세요? 예, 변호사도 웃길 수 있다. 저는 예능 변호사, 웃음을 주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아니 저는 저 언뜻 봤을 때 저는 네. 그 MC 그리가 제대하고 나온 줄 알았어요. 지금. 약간 지금 MC 그리가 앞에 보여가지고 아니 그리가 변호사가 된 아니죠? 예, 저 김구라 씨랑 아무런 관계 없고요. 그런데 너무 잘 화면이 맞네. 겹쳐 보여요. 예능 변호사로 소개하시고 활약을 조금 방송을 하면서 예. 변호사다운 면모를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그 우리 전세현 아나운서 스포츠 현장을 주로 가시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약간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있나요? 당장 저번 주에 제가 배구 현장 리포팅을 갔다가 공에 맞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하고 예. 한 달쯤 전에는 제가 뒤통수에 정말 강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배구공에. 네, 와.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네네. 이런 게 조금 위험 요소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곳 여수 진남체육관에서는 석대회 우승 티켓을 두고 이번 시즌 나란히 새 감독 체제와 제가 이제 방송을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드림팀 하다가 드림팀 나갔었어요? 예전에 그 스키장에서 한 10여 년 전이니까 네. 한참 또 이렇게 의욕이 막 충만하고 어떻게든 한 번 더 잡혀 보려고 막 열심히 했던 그 순간 과하게 되다 보니까 그 앞에 피니시 라인이 옆에가 그냥 쿠션인 줄 알고 거기에 몸을 이렇게 받았어요. 후방탈골이 돼가지고 뒤로 빠졌어. 뒤로 빠져가지고 저 진짜 와 응급실 가는데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저 기절했잖아요. 그 팔이 빠진 거잖아, 그러면. 빠졌죠. 빠졌지만 전 그래도 정말 열심히 그 순간만큼 마지막 방송 다 끝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병원에 기절했죠. 가서 기절하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신입 정도 그 마인드는 세현 씨.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신입 정도 그 마인드는 세현 씨. 예. 지금 공 맞았다고 저 그럴 게 아니에요. 뭐든지 막 부딪혀야 됩니다. 몸을 던졌고 여기서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대천 계속 미끄러졌고요. 대천 계속 미끄러졌고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떨어졌고요. 변호사님은 직업의 특성상 예, 이런 예. 분들을 좀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안전사고로 인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안전사고로 인해서 법적 분쟁은 대부분 발생합니다. 지금 네. 이런 경우들도 어떤 식으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지 치료비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고요. 예.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시설물. 네, 시설물 책임이라든지 그래서 때로는 뭐 국가, 지자체 이런 데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이야, 든든하네요. 이런 케이스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언제든지 그런 문제 발생하시면 오늘 혹시 녹화 중에 뭐 의자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문제도 제가 다 말끔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자도 그 무게를 감당하는 어떤 그 제한이 있거든요. 무게를 감당하는 어떤 그 제한이 있거든요. 자꾸 근데 몸무게 얘기하지 마세요. 무게 얘기하지 저도 마세요. 만만치 않는데. 네, 왜냐 그래도 캠핑 의자는 여러 보내봤거든요. 네, 살 의마로 제가 네. 살 의마로 살 했거든요. 의마. 나중에 도움을 좀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예, 마십시오. 좋습니다. 든든하네요.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성인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그럴 수밖에 없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 바로 집. 그런데 영유 안전사고 대부분이 집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우리 동네 위험 시그널 첫 번째 영유아 낙상 사고. 저 너무 좋아요. 평화로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어머님 안 계시잖아요. 빨리. 잠깐 저러면 안 돼. 애들이 크면은 네.
성인 거의 10m 높이에서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게. 저 소파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어우, 바로 뛰어가지고. 아이고, 저 예쁜 애기가. 위험하고. 봐봐, 지금 엄마는 지금 부엌일 하시다가 애 눈을 한시도 떼는 수가 없거든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게 약간 일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집중을 하고. 둘째가 17개월이라 예. 딱 저래요, 지금. 아, 공간 많이. 낙상! 낙상 사고가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아이고. 무거워 보이는데요. 야, 순식간에 됩니다. 진짜 무거울 것 같아요. 천만 다행입니다, 정말. 다 어머니들이 이제 뭐 주방일 하시다가 잠깐 순간이거든요. 사이에 순간. 네. 이번엔 식사 시간입니다. 잘 먹기만 해도 기특하고 예쁜 아이들. 아, 식사 시간이죠. 그런데 아, 잘 있던 아이들이 울음을 토해냅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숨길을 막는 치명적인 순간. 우리 동네 위험 시그널 두 번째. 영유아 기도 폐쇄. 참 평화로운데 순간이에요. 걸렸어? 어떻게? 걸렸어. 그렇지. 네. 저다 입술 막 보라색으로 변하고 막 이러면 뭐 지금 기도가 막히는 거. 어떻게? 저는 어떻게만 하거든요. 타임리퍼. 지금 친다. 나왔어? 바닥에 나왔네. 다행이다. 그래도 뭘 아시는 분이네요, 저분이. 그 대처를 빠르게 하셨네요. 빨리. 나 진짜 이거. 아, 엄마는 너무 당황했을 텐데. 어깨 안 빠지는 거. 어떻게? 아, 다 입으로 가져가니까 아이들이. 다들 잘 아시네요. 아이고, 잘하셨 덩어리 나왔어. 덩어리가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있어?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있어? 가시 끝난 게 아니야. 울음소리가 크게 났네요. 울음소리가 진짜 울음소리가 진짜. 네. 들어갔어. 아이고, 엄마 보는데. 빨리. 이거 어떡해. 아이고. 야, 빼줘야 돼요. 엄마 되게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아예 발 막 동동거리잖아요. 나왔어? 나왔어? 야, 나왔어? 이게 정말 자주 있는 경우거든요. 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맞아요. 진짜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야, 저게 딸기였대요. 작은데도. 되게 사이즈 작은데. 근데 애들이 작으니까. 이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유식 처음 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맞아요. 아이고. 그래도 네. 미리 연습을 해보신 것 같아요. 꽤 그 타임리퍼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번쯤은 아이 꿀안고 운 기억이 다들 그럼요. 있으실 거예요. 예. 특히 우리 아이들 영유아들에게는 가정 내 안전사고가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순서에 특별히 모신 분이 또 계십니다. 자, 소아과 전문의 이재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병원에 계시다 보면은 그 실제로 집안에서 아이들이 좀 다쳐서 오는 아이들이 좀 많습니까? 보통 언론에 나오는 예. 경우들을 보면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도로 아니면 네. 놀이시설 이런 데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근데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집에서 다쳐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내는 것들을 보더라도 특히 유소아의 경우에는 부상의 발생 장소가 절반 이상이 바로 집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른들에게는 안전할 수 있고 별거 아닌 물건들이 집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충현 씨도 사실 둘째 아이가 지금 좀 어리잖아요. 지금 17개월입니다. 17개월이고 네네네. 좀 첫째는 이제 4살인데 한창 저희 이렇게 놀 때는 제가 일이 없었어가지고 예. 계속 육아를 하면서 아, 맞아요. 계속 옆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365일 계속 옆에서 예, 보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저런 아찔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찔한 근데 사고. 이렇게 보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많네요. 예. 저도 약간 이런 적이 한 번 있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애를 혼자 보다가 그 과자 주잖아요, 과자. 아이들 과자. 네, 그렇죠. 이렇게 떡밥, 쌀 과자 떡밥 같은 거. 큰 걸 준단 말이죠. 약간 빨아먹을 수 있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가 나니까 씹어먹으면서. 세서 입에 꿀꺽을 하려고 했나 봐.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혼자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때 막 물 데워서 식혀서 주고 그러잖아요. 정수기 물조차도 막 데워주고 하는데 그쵸. 그냥 정수기 열고 입에다 좀 넣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정수기 열고 입에다 좀 넣었던 기억이 나요. 녹으라고? 이거 녹으라고 차라리.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걸리진 않았는데 걸릴 것 같은 거야. 쌤 맞나요? 이거 맞아요? 진짜로. 근데 걸리진 않았었는데. 네, 위험한 순간 아닙니까? 질식을 유발하실 뻔했네요. 유발하실 뻔했네요. 그래요? 너무. 애가 천운이었네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고 너무 당황해서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응급 상황, 이런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는지. 네, 이제 기도 이물 폐쇄라고 부르는 사고인데요. 이때 이제 기도에 끼어 있는 이물을 빼내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임리법이라고 하죠. 네네네. 근데 이 하임리법을 영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략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아이가 기도 폐쇄가 일어났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얼굴이 빨개져 있고 캑캑거리는데 소리가 잘 안 납니다. 맞아요. 네. 아이는 우리가 등부터 두드릴 겁니다. 등부터 두드릴 건데 한 손으로 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아이 턱을 받쳐주셔서 기도를 좀 유지하고 목을 받쳐주신 다음에 이 아이의 팔다리를 이 팔 위에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 다리 위에 한쪽 다리 위에 딱 걸쳐주시는데 네. 이때 머리가 엉덩이보다 바닥 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머리가. 네. 그래야 중력에 의해서 이 밖으로. 목에 걸린 게 밖으로 나오겠죠. 이 손두덩이 이 부분을 네. 아이의 날개뼈 사이 등 쪽을 두드리는 겁니다. 네. 세게 강하게 5번 두드리시고요. 쿵쿵쿵 5번 한 다음에 이제 아이를 뒤집습니다. 뒤집어요? 이번에는 고개를 뒤에서 받쳐주시고요. 네. 아이의 복장뼈 있죠. 젖꼭지 사이에 아, 요 단단한 사이. 뼈, 예. 갈비뼈 말고요. 네. 단단한 뼈를 5번 강하게 눌러줍니다.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등 5번, 복장뼈 5번. 그때는 머리가 좀 위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도 당연히 머리가 아래로 가야 아래로 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게 하겠죠. 예. 이게 골든 타임이란 게 있습니까? 아이들의 골든타임은 매우 짧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순간. 네. 우리가 집에 만약에 보호자가 2명 이상 있다라고 네. 하면은 119를 빨리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고. 네, 한 명은 119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동네 위험 시그널 3번째. 잠든 아기들의 곁을 도사리고 있는 치명적 위협. 가장 고요한 순간에 다가오는 사고의 그림자. 바로 영유아 수면 질식 사고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다가 질식 사고? 엎드려지는구나. 이불을 말. 야, 이런 경우가 있어? 애들이 저렇게 막 돌돌 마는 거 좋아하니까. 예. 문제는 저러고 나오는 걸 몰라요. 야, 이불이 엄청 위험할 수 있겠네요, 이러면. 아이고. 그 밤에 자고 있을 때 저러면 찾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게 덮는구나, 얼굴을. 이불도 그렇고 베개나 인형 같은 것들이 애착 인형들 많이 갖다 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굴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 저게 침대에 저렇게 많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물건들이. 네, 돌 이전의 아이들의 침대에는 사실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이불도 안 되고 베개도 안 되고 인형도 안 되고. 근데 애착 인형이나 애착 이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불 속을 저 들어가 버리네. 아니, 울어주는 게 다행이네요. 진짜. 울어주는 게 아, 어떻게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아이를 위한 환경이 또 다른 안전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기가 일어나는. 잘 노는 줄 알고 있다가 어이구야. 어이구야. 자기가 일어나는. 잘 노는 줄 알고 있다가 어이구야. 또 그런 경우도 이제 얼굴이 옆에 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등장한 새로운 육아용품들. 하지만 육아용품들이 다양해지면서 아기들에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역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영하로 눕히는 육아용품의 기울기는 몇 도부터 위험할까요? 자, 퀴즈가 나왔어요. 영하를 높이는 육아용품의 기울기는 몇 도부터 위험할까요인데, 자, 영하면 만 0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몸을 잘 못 가눌 때니까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보다는 얌전해서 오히려 안전할 것 같긴 한데, 몇 도일까? 이게 180 도에서. 바닥과 등 사이의 각도. 요 사이에 있죠. 아, 등 사이 각도. 네. 또 그러면 좀 그래도 배움이 좀 깊은 변호사님. 아, 예. 저는 자신 있게 정답 맞추겠습니다. 정답이 네, 정답은 나오나요? 예. 45도? 45도? 제가 봤을 땐 다운인 것 같습니다. 45도는 예. 조금 아이한테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반응을 보니까 절대 아닌데. 45도? 보다 좀 더 아래로 한 30도. 위험한 저거 30도부터는 위험하다. 네, 30도는 돼야 된다. 아, 그래요? 좀 더 낮아지네. 자, 우리 조금 낮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뭔가 딱 떨어지지 않고 약간 32도 정도로 하겠습니다. 32도. 네. 애매하네요. 애매하게. 네. 정말 그 제각각 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몇 도? 힌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키장에 가서 스키 슬로프의 각도를 보면 45도 정도면 중급 이상이 됩니다. 위험해요. 네. 이상이죠. 네. 30도만 돼도 예. 초급 슬로프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더 낮아야 되잖아. 네. 그럼 이게 더 높다는 얘기네요. 네. 6도 하겠습니다. 6도. 6도 하겠습니다. 6도. 6도. 내려오지도 마라. 네. 어때? 6도. 머리만 살짝 이렇게 예민하게. 자, 우리 변호사님은 45도. 45도, 32도, 저는 30도. 30도, 저는 6도. 자, 이제 정답이 뭔지 한번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있을지. 자, 육아용품의 기울기 정답은 몇 도입니까? 그리고 유사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근사치가 있어요? 근사치가 있습니다. 근사치는 누굽니까? 정답은 10도입니다. 그렇지. 뭐야? 10도입니다. 그렇지. 뭐야? 맞췄잖아. 얼추 맞춘 거 아니야? 얼추 맞춘 거예요. 얼추 맞췄잖아. 저 네. 퀴즈쇼 약한데. 오, 야, 6도. 축하드립니다. 10도라고요, 6도가 아니고. 아니, 6도 했을 때. 야, 근사치. 괜찮는데? 그렇지. 예. 그 생각보다 굉장히 낮네요. 굉장히 낮아요. 예. 이게 10도라는 각도가 되게 낮은 것 같지만 네. 이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목이 굉장히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예. 10도 정도만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도 일단 질식이 됩니다. 고개가 앞으로 쏟아져요. 그리고 이 누르는구나. 아이들은 또 문제가 예. 신생아일수록 기도를 유지하는 이 주변의 근육과 연골이 약해요. 그러니까 고개를 조금만 숙여도 숨이 막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이 10도 이상이 되면 슬금슬금 움직이면서 내려와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쿵 하고 조금 다치면 다행인데 거기서 옆에 아까 어떤 아이처럼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이 막히면 그럼 질식까지. 나타나는 거죠. 아, 2차 때문에. 질식 사고가. 네. 또 아이가 잘 때는 부모님도 아이를 잘 안 보게 되죠.
같이 잠을 잘 수도 있고 집안일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간이 아이의 수면 시간이기 때문에 네. 아이 수면용품의 경우에는 10도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고 미국과 호주에서는 그런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에서는 그 문세현 네.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6도랑 가장 비슷한 7도의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스타일이네. 호주상이네요. 호주 스타일이야. 네. 그러네, 진짜. 잘 맞췄네요, 제가 그래도. 네, 근데 우리나라의 네. 그 영아 수면용품의 이런 각도 안전 기준이 원래는 없다가요.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도 10도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아이들이 자는 각도는 10도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기준이 생겨서 네. 이제 많은 영아 수면용품들에는 이런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되고 또 안전 문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인데요. 애기 나왔어. 자기 왔어? 왜 앞치마 너무 귀여운데? 현실은 좋고. 오늘 뭐 했어? 오늘 내가 집안 정리 싹 다 해놨지. 후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오. 예. 수고했어. 확신의 톤이시네요. 이거 뭐야? 위험해. 야, 선이 저렇게 좀 멀티해. 충전기를 왜 빼? 완충 시켜놨다가 내일 아침에 바로 탈 거야. 리튬 이온 배터리는 완충되면 빼야 돼. 안 그러면 배터리 폭발해. 야, 완충된 빼야 돼. 배터리 폭발 시에 도망 안 갈 거야? 이런 거 비상구나 수입구에 놔두면 안 돼. 시작부터 혼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다 두고 충전해야 나갈 때 편하니까. 안전에 관한 거니까. 네, 좀 우리 애기 혼나더라도 빨리 죽고 그래야지. 싶구나. 그럼 내가 그냥 바로 해줄게. 치우겠습니다. 치워야죠. 빨리 열심히 해놨어. 배터리 폭발 사고가 좀 일어나니까 좀 그럼요. 예. 근데 저거는 알아서 애기 막히지 죽고 않나요? 싶어? 왜 또 갑자기 왜? 멀티탭에 멀티탭 꽂지 말라 그랬지. 아니 멀티탭을 왜 꽂으면 안 되지? 과부 하나면 불난다고 했잖아. 지금 자기랑 삼촌들이 가봐가 좀 온 것 같긴 하다. 내가 불나기 전에 빨리 빼. 바로 빼겠습니다. 관리 안 해? 아, 저 뭐부터 뽑아야 되지? 전기터네? 아, 그 자기 오면 추울까봐 내가 미리 틀어놨어. 난방비 아끼게. 와. 왜 뽑아? 멀티탭에도 전격 용량이라는 게 있다고. 전기 히터, 에어컨 이런 거는 용량이 커가지고 벽면 콘센트에다 꽂는 거. 이게 말은 무섭게 해도 맞는 말만 하네. 맞아요. 네. 그리고 멀티탭 이거 우리 결혼 전부터 쓰던 거 아니야? 이거 KC 인증마크도 없고 이거 이 멀티탭에도 수명이라는 게 있어. 나 아직 되게 멀쩡한데? 갖다 버려. 아니, 아직 너무 멀쩡한데? 가서 쓰레기 봉투 좀 큰 거 좀 사와봐. 우리 큰 인형 버리게. 아, 네. 바꿀게. 다시 좀 고양이 눈치 보네. 깔끔하게. 짜잔! 태블릿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도 틀어놨고 전기장판도 틀어놨으니까 따끈하게 몸 지지면서 영상만 보면 되는데 끝날 것 같은데 뭐. 진짜 뚜껑이가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전기장판 많이 켜고 주무시죠 다? 누가 전자기기를 충전기를 꽂아놓고 보니 그것도 뜨거운 전기장판 위에서 발열 몰라? 아, 근데 불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 겁도 많고. 그치, 내가 걱정이 좀 많지. 우리 애기 걱정을 내가 많이 하고 있어. 내 걱정? 우리 애기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지. 안전사고가 아니라 빨리 행동해. 빨리 행동하세요. 자, 불안정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계기로 좀 집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어요.
고양이. 말 잘 듣네. 아유, 따뜻해. 정리 다 했어요. 괜찮으신 거 맞죠? 말 잘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전기장판도 껐어. 아니, 따뜻하게 자려고 켜놨지. 끌까? 그럼 옷 다 벗어도 안 춥겠네? 겨울인데 당연히 옷을 다 벗으면 춥지. 자기야, 잠깐. 자기야. 뭐야, 수학이 어딨어? 아니, 그거 다 치웠는데 왜 불난 거야? 빨리 가, 빨리. 여기서 퀴즈. 주와 예술의 집에 불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럼 안전 관리를 다 지켰는데도 제가 보니까 예. 아까 고양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고양이 전선을 막 잡아 뜯었어요. 그래서 합선이 난 거야. 이 불이 난 이유가 네. 고양이가 뜯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잖아, 진짜로. 있죠. 저는 예. 전기장판이랑 아까 그 충전 중인 아이패드가 이제 뭔가 열이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나면서 네, 불이 발효하면서. 이불에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패드를 치우지 않았나? 아까 치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잔열이 아직 남아있네. 그래요? 우리 변호사님, 날카로운 눈매가 지금 인상적입니다. 아까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무슨 촛불 같은 거 하나 켜놨던 거 같아요. 촛불. 촛불, 향초. 향초, 촛불 이런 거 요즘에 또 이게 젊은 사람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향초, 촛불. 그것 때문에 불날 수가 있거든요. 야, 나는 저기 화면 안에 정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난 아예 못 찾겠는데, 솔직히. 전기장판을 약간 고열로 올려놨나, 끝까지? 네, 이번 시간에도 안전 지식을 알려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네. 이송규 전문가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어요. 그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냐거든요. 촛불 안 되겠네. 전기장판, 잠시만. 일단은 안방으로 왔어요. 안방에서 불 난 거고. 하나도 못 맞추시네요. 이거 안 되겠네. 혹시 침대가 막 돌침대라서 막 그런 건가? 나무 침대? 나무 침대? 뭐지? 나 아예 모르겠는데, 이거는.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유효 기간이 지난 전기장판에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까요?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답을 하나씩 딱 하나씩 골라볼게요. 그럴게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 촛불. 분위기를. 촛불의 전기장판에 넘어졌다. 네. 불이 날 수 있는 넘어졌거나 조건이 불똥이 되죠. 옮겨붙었다. 저는 오래된 전기장판 하겠습니다. 오래된 전기장판. 네. 저는 이미 켜놨잖아요, 옛날부터. 네. 전기장판을 고온으로 아주 끝까지 계속 틀어놓은 거야. 네, 24시간. 24시간을 계속. 아까부터 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 분 뜨거운 사랑하다가 네. 고양이가 뭔가 전선을 합선시켜가지고 그 뜨거운 24시간 예. 더 난리가 났겠죠. 고양이가 소송을 걸 수 있겠네요. 고양이들이. 고양이 소송 좋아. 보고 뭔가 반려묘가 뭔가 했을 것이다. 정답 공개. 난리 났어 지금. 저도 아예 모르겠어요. 아니 119를 빨리. 안 돌아가. 어떻게. 난리 났네요. 아이고. 이게 전기장판 맞는 것도 아니고. 이거네요, 이거. 여기서 불이 붙었어요. 뭐예요? 위에 라텍스 베개 두고 자면 안 되는 거 몰랐어요? 라텍스 베개? 진짜 라텍스 베개 저희 집에도 있는데? 왜요? 그냥 저한테 베개 빼고 자고 추우면 전기장판 들고 잘 수도 있지. 그게 뭐가 그리 문제라고. 이래서 문제라니까. 위기 탈출 넘버 비상구를 연호하도 안 봤어요? 방송 전에. 넘치면 어떡해. 맞다. 우리 엄마도 라텍스랑 전기장판 같이 쓰는데. 여기야. 당장 뛰어가서 엄마 집 라텍스랑 전기장판 분리시켜. 가겠다. 자, 정답 보셨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장판 위에 있던 라텍스 베개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네,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야, 이게 큰일이군요. 우리 전문가님 나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전기장판과 라텍스를 같이 쓰면은 조금 많이 위험한가 봐요.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베개를 올려놓으면 전기장판이 뜨겁잖아요. 네. 이 뜨거운 열기가
방산되지 않고 여기 모여 있어서 고열이 돼서 지금 전기장판이 불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두 부부가 살았잖아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베개는 유독가스가 많이 나와요. 유독가스까지. 사실 화재도 화재지만 그 가스에 많은 그렇죠. 사고가 나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불이 나면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한 확률이 80% 이상이 넘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연기가 아니라 유독가스예요. 가스니까 일산화탄소. 치명적이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장판을 또 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너무 좋죠. 들어가면 잠솔솔 오고 하니까 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네. 장판에서 가장 이제 불이 날 수 있는 취약점이 뭐냐면 접으면 안 돼요. 맞아. 좀 이불이 구부러질 수도 있죠. 네. 그러면서 안에 있는 선이 어떤 마모되거나 이랬을 때 불날 확률이 제일 높죠. 요즘은 뭐 이게 주거 형태가 다세대 주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만약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 뭔가 불이 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MBTI가 N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를 저는 다 짜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짜놨구나. 훌륭하네요. 그렇죠. 동선을 다 짜놨어. 그쵸. 네. 저희 집이 21층이거든요. 예. 고층이네요. 그쵸.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기 너무 머니까 아예 아싸를 위로 올라가 버리자. 위로. 네. 위로 올라오면 가면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럼 세훈 씨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냥 실외기실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실외기실 생각보다 괜찮아. 요즘 아파트들이 실외기실이 좀 넉넉하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누가 문을 닫고 뭐 옷 같은 거 젖은 걸로 막고, 이게, 구조를 거기서 유독가스 기다리면, 막고. 구조를 거기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집 회복했네. 다시. 이분 안 됐네요. 저분은 회복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그래, 아직 남편분 좀 혼나긴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네. 진짜 아까처럼 집에 이유가 불이 났어. 근데 대피할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피할 수가 없다? 피할 야, 수가 어떻게 없으니 난감하네.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사랑했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을 해야겠지. 어? 아니. 정신 차려 잘 들어. 우리 집에는 화재가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어. 우리 집에 비밀 통로가 있어? 자기 그런 것도 만들어놨어? 그걸 내가 만들었겠어? 어디 있을까? 비밀 통로가 이 집에 있으면 화장실 한 풍구. 왜 때려? 나와. 그곳은 바로 안방 베란다. 베란다? 베란다. 베란다. 약간 간다. 안방 베란다에 비밀 통로가 있어? 나가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왜? 이것만 남아. 베란다에는 벽을 부셔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아랫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 사다리, 밧줄에 매달려서 아래로 탈출하는 왕관. 저건 봤어요, 저건.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어. 이게 우리 집 비상통로지. 오, 우리 집 진짜 좋은 집이었구나. 뭐 아파트마다 다 다르긴 한데 우리 집에 비상구가 어디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걸 확인해야 되는 확인해야지. 해야겠죠. 근데 그걸 못했네 내가. 오케이, 다음 문제. 이번에는 남의 집에 불이 났어. 근데 우리 집에는 연기가 안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집에 연기가 안 들어. 일단 문 열고 불이야라고 외쳐가지고 불난 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왜? 맞잖아. 우리 애기 배고파? 뭐 연기로 배 채울 거야? 창문을 열면 연기가 들어오는구나. 그럼 밖으로 대피해야지. 네네. 왜 밖으로 와? 그럼 그럼 안에 있어? 정답. 이게 정답이라고? 그럼 일단 연기가 못 들어오게 문틈마다 젖은 수건으로 다 막아놓고 그런 다음에 안내방송 구조대 지시 다 기다리고 무조건 밖에 나간다고 대피가 아니야. 밖에 나갔다가 연기에 질식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야, 세훈 씨 말이 나가다. 이 유독가스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네. 예. 근데 그 전에 뿅망치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연기가 들어온다. 그럼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입을 이렇게 막고 자세를 낮추고. 자세를 낮춰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대피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대피하면 되나? 오케이, 다음 문제. 우리 애기 이 문제만 맞추면 살아나갈 수 있어.
아 그래? 목숨이 달려있구나. 자, 불났을 때 대피할 때 방화문을 닫아둘 거야, 열어둘 거야? 닫아둘 거예요, 열어둘 거예요? 허허, 나 같이 살아야 되고 하니까 당연히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닫아야겠죠. 방화 문이니까 다 같이 살아야 되고 하니까 당연히 뒷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놔야지. 그건 당연한 걸 왜 물어? 왜? 우와! 방화문은 불이 났던 안 났던 무조건 닫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야, 도대체 아는 게 뭐야? 삼촌들, 잠깐. 아, 왜 그래? 삼촌들도 몰랐잖아요. 진짜. 뭐야? 생존을 위한 필수 시청. 세이프 TV? 야. 저런 뜻이었군요. 아, 세이프 TV가 그렇네요. 생존을 위한 필수 시청. 이 다양한 안전 상식을 찾아볼 수 있는 안전한 우리 TV 방문해 보시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주소가 나갔잖아요. 네. 방문해서 꼭 안전 수칙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재를 대처하기 위해 집에 꼭 필요한 건 꼭 있을 것 같아요.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불을 꺼야 되잖아요. 네. 소화기가 있어야겠네요.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불을 끄지 못했는데 알아서 꺼주는 게 있죠. 집에. 스프링클러. 예. 네.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예.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불이 났다라고 알려주는 경보기가 있죠. 경보기, 예. 화재 경보기. 화재 경보. 복도에, 복도에. 네. 네. 그러면 그 화재 경보기를 안 달면 그 화재 보험이 안 될 수도 있나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죠. 오,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난 불이 옆 이웃집으로 번졌어요. 의도치 그렇죠. 않게, 또 네. 예기치 않게 화재여도 이게 법적 분쟁으로 또 이런 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매우 많이 이어집니다. 아, 이렇게 번졌을 때. 대부분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방화보다 실화죠. 네. 그런데 2009년에 이제 실화 책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순수한 실수로 인해서 옆집에 불이 붙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고요. 네. 그 외에도 형사적으로도 1,5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경우라도. 아까 영상도 봤지만 아파트 화재였을 경우에 그 피해 세대수가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손해배상 범위나 보험 처리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시면서 보험 가입 다 하셨어요? 따로? 화재보험 가입? 화재보험 전 가입한 것 같습니다. 따로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단체보험에 다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보험 가입했으니까 내가 따로 들 필요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단체보험이라는 건 이 건물 자체의 문제 같은 거에서는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다만 내가 만약에 실수로 불을 낸 경우 이런 경우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보험을 꼭 가입하시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꼭 중요한 글자가 있습니다. 뭐였지? 뭐였지? 뭐였지가 재밌는데요. 배상 책임. 이게 예능하는 변호사 지금 이 포인트네.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야, 신뢰가 갑자기 뚝 떨어지네. 정도 떨어지네 그냥. 너무 인간미가 넘칩니다. 이 정확한 얼굴 빨개지네. 뭐였죠 그게? 이 정확한 표현을 얘기해야 돼서 배상 책임 특약. 배상 책임 특약. 이 특약이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 집 보험은 배상이 되지만 옆집까지 배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꼭 배상 책임 실제로 얼마 안 해요. 이 배상 책임 특약 넣어봐야 뭐 한 3,000, 4,000원밖에 안 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실 때 꼭 배상 책임 특약도 넣어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파트 살면서 천장에 이렇게 뭐 뚱보들이 좀 많이 누워 있어요 집에. 그래서 누워 있어 천장을 보면서 스프링클러가 보이잖아요. 스프링클러. 될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해봤어요. 작동을 한번 내가 호기심으로 혹시 한번 그런 생각 해봤죠. 그냥 실험해 볼 수 있나? 근데 실험하면 난리 나는 거잖아 집이. 그렇죠. 되면 안 됐을 때도 난리지만 됐을 때 더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난리 나죠. 그 요거를 아파트에서 물론 관리는 하겠지만 난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특히 어린이들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본 혹시 어린이들이 있다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왜냐하면 이 한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 동의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피난해야 되잖아요. 다 대피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꼭 하지 않고 애들한테 교육도 꼭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고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대피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조심조심 대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상구인데요. 조충현 씨가 최근에 좀 큰 사고를 겪었다고요? 저 집에 못 돌아올 뻔했습니다. 아, 큰일 날 진짜요? 뻔했어요. 저 처자식 못 볼 뻔했습니다. 진짜요? 네, 큰 난리가 날 뻔했는데 네. 제가 대형 사고 현장에 직접 제가 다녀왔습니다. 정말 아찔했습니다. 어딜 가나 재난을 불러오는 남자 아찔한 충현 씨. 오늘은 배 위에 있는데요. 저 때는 정말 좋았어요. 배 탔을 때만 해도. 바다낚 시간. 여보세요? 진짜 가셨네. 여보, 나 지금 섬에 들어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김 PD가 갑자기 막 도와달라고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김 PD는 꼭 이렇게 급할 때만 날 찾아. 어쩔 수 없지 뭐. 잠깐만, 지금 나 찾는다. 연기가 상당하신데요. 김 PD, 기억하지? 나 오늘 촬영 간 거다. 우리 와이프 나 촬영 간 걸 알고 있으니까 실수하면 안 돼. 몇 번 실제로 해봐서 그런지 연기가 좋네요. 믿어. 갔다 와서 내가 촌스럽게 나가네요. 좋아. 역시 안 해요. 알았어. 열리는 들어가 게 수고해. 제일 큰 위기 아닐까 싶은데. 아내를 속이고 가는 낚시 여행에 신이 났습니다. 물고기들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너 딱 기다려. 오, 저만 뛴다. 오. 야. 좋아. 야, 근데 이렇게 해무가 많이 꼈냐? 짙은 해무가 낀 바다. 사실 충현 씨를 기다리는 건 물고기가 아닌 아찔한 재난인데 뭐야 이거? 무슨 광고야 이거? 2015년 11월 25일 14지경 인천은 연안병해천을 치고 그동안 미래의 일상에서 천박 충돌 사고가 야, 사고 났어요. 진짜 심각해. 짙은 해무로 인한 시야 확보 실패와 GP에서 전파 혼신으로 충현 씨가 탄 여객선과 어선, 군함이 충돌한 상황. 무려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분들께서는 신속히 대피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 어디? 안내방송 들어 충현 씨가 구명조끼를 찾는 동안 대형 선박 사고 발생에 신고를 받은 해경들은 매뉴얼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사고 지점으로 향하는 구조조. 구명조끼입니다. 여기서 퀴즈. 아찔한 충현 씨가 타고 있는 여객선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이 상황에서 충현 씨는 과연 언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할까요? 야, 이 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충돌을 했고 상황에서 언제 좀 구명조끼를 입어야 할까? 네. 저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언제 입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배에서 내리기 직전으로 하겠습니다. 배에서? 왜냐하면 예. 입은 상태로 배에 있는데 만약에 배에 물이 차거나 하면 몸이 이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뜨면서 약간 이런 장애물들에 막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움직임이 좀 제한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내리기 직전에 착용을 해야 된다. 변호사님. 저는 배 타면 그냥 바로 입고 타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디 구명조끼인지 딱 보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일단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다.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배에 따라서 구명조끼처럼 큰 뭐 어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구명조끼를 안 하고 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배 상황에 따라서 구명조끼를 입고 타는 어떤 상황들이 좀 있고요. 아니면 큰 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구명조끼 어떤 뭐 의자 밑에나 어느 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이제 비상시에 이제 이렇게 어디서 입어야 되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저도 사실은 태윤 씨는요? 만약에 쿵 했어요. 그냥 바로 입을 것 같아. 바로 입는다. 일단은 큰 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4X 라지예요? 죄송한데 제가 배에 타서 제가 1박 2일 촬영하면서 많은 배에 좀 타봤거든요. 근데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거를 던졌을 때 이게 쪼여지지가 않으면 구명조끼만 살고 제가 잘못할 수 있거든요. 구명조끼 맵을 내야 돼 버리고. 야, 태현 씨 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구명조끼가 또 많아요. 이렇게 진짜 조끼 형식이 있고 목에 거는 뭔가가 있고. 맞아요, 이런 것도 목에 있고. 거는 거는 저는 웬만하면 의심을 좀 합니다. 그거 가라앉을까봐. 얘가 날 살릴 수 없다. 야, 그렇지. 그건 진짜 본능이거든요. 저는 늘 불안합니다. 야, 생존 본능. 저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타는 순간 일단은 좀 찾아놓는다. 사이즈를 체크한다. 사이즈를 찾아놓고 사이즈를 체크한다. 예, 살 길을 찾아놓는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 공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구명조끼를 바로 착용하지 세훈 씨가 정답인가요? 마시고 안내방송에 따라 대피가 우선일 때는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소지한 후에 실내가 아닌 갑판에 나와서 구명조끼를 입으시면 됩니다. 나와서. 정답은 갑판 위에서. 그렇다면 왜 갑판 위에서 입어야 하는 걸까요? 자, 시작해서 찾자마자 입었어. 세훈 씨나 기태 씨처럼 입었다 치면 아이 좀 나와봐요. 좀 나가게. 아이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구명조끼를 입는 경우 몸에 부피가 늘어나 좁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고 구명조끼 끈이 걸리는 등 이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 일단 부피가 크면 안 되는 거네요. 잠깐만. 날 보고 얘기해요? 허공을 보고 얘기했어요. 사람 이렇게 많은데. 뭐야 물이 들어오는 거야? 뭐야 여기 왜 이래? 그래. 세훈 씨가 말한 게 이런 건가 보다. 맞아요. 네. 이렇게 불편해? 도와주세요. 여객선 실내로 물이 차오르는 경우 구명조끼의 부력으로 인해 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연기를 잘하네 진짜. 나쁘지 않죠. 네. 같이 연기 좀 하시죠. 구명조끼 여기 있네. 여기. 자, 구명조끼 어떻게 뭐 실내에서 꼼꼼하게 안전하게 잘 꼼꼼하게 입어서 꼼꼼하게 안전하게. 자, 잠깐만. 하나,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저거 뭐야? 몰랐어. 어떡해. 잠깐만. 어떡해. 특히 선내에서 화재 발생 시 구명조끼를 입는 동안 불길이 번져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 놓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 조끼를 입으면서. 네. 따라서 구명조끼. 선장의 안내 방송에 따라 구명조끼를 챙긴 뒤 신속히 대피 후 착용해야 합니다. 방송에 따라서 갑판 위로 올라가자. 선내에서 빠르게 대피한 충현 씨. 하지만 아직 안전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 이때 해양경찰 구조대입니다. 현재 승객분들을 구조하기 위해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승객분들께서는 구명조끼를 소지하시고 신속히 선수 대피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갑판에서 착용한 충현 씨. 여기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너무 많이 먹었어. 연기 맞췄구나. 좀 화재 나서. 여기. 많은 연기를 흡입한 충현 씨에게 다행히 해경의 구조정이 향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천천히. 감사합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된 충현 씨. 해경 구조정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되는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네네.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거. 네네. 머리 많이 아프고 숨 안 쉬어지시고 일단 숨 크게 한번 들이쉬시고요. 몸 크게 들이쉬시고 저희가 먼저 바이탈 체크하고 의사 선생님 통해서 진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는 충현 씨. 크게 들이쉬시고 좀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 혈압도 정상이고 산소 파우더도 정상입니다. 요 바이탈 저렇게 해경하면서도 저렇게 네. 체크를 해주네요. 네. 일단 응급처치를. 실제 선박 사고에서도 부상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해상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해경 구조정에 설치된 해양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해양 사고 시 부상자를 이송하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육지 의료기관과 원격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이송 과정을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은 여러 기관의 실제 재난을 그대로 재현해 함께 움직이는 국가훈련 레디코리아의 현장입니다. 레디코리아란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대형 화재, 침수, 인파 사고 같은 현실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 재난 훈련입니다. 재난 현장과 가장 가까운 환경을 만든 후 해경, 소방,
군, 지자체가 동시에 투입돼 구조, 진압, 응급의료, 수습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대응하는 실전형 국가훈련이 바로 레디코리아인 것입니다. 사고가 났었는데 예. 안전하게 제가 예.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장관님 덕분이요. 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직접 레디코리아 훈련에 지금 참여해 보니까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여러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그 복합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같은 훈련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배가 부딪혔는데 여객들을 구조해야 되기도 하고 배에서 화재가 나고 네. 이런 이제 복합적인 상황에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구조 활동을 하고 구조된 분들에 대한 후송이라든가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런 과정들을 평상시에 훈련을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그 상황별로 국민 행동 요령이 있는데요. 구조의 손길이 오기 전까지 스스로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고는 예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훈련이 내일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에서 살아난다. 살아 돌아오신 거를 천만에 진짜로. 예. 큰일 날 뻔했네. 아 저런 훈련이 없었으면 네. 저는 진짜 집에 못 올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혜연 씨가 거의 정답이라고 봐도 네, 될 만큼 완벽하게 너무 맞추셨어요. 가까웠어요. 네. 처음으로 예. 계속 틀리다가 처음으로 맞춰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니까 맞추기 시작했어요. 끝날 때 되니까. 가장 기준점은 어떤 선장이나 안내 방송 있죠. 이거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안내를 귀 기울여서 듣는 게 네.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는 막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냥 나가기 바쁘고 하니까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미리 입었으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가 너무 커져서. 그리고 저런 네. 훈련에 또 의미가 있었던 거는 선박 사고에서 굉장히 또 많은 사망자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라고 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도 재난 훈련을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위기 상황에 필요한 각종 비상구를 저희가 좀 확인해 봤고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비상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구 지금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화면에 3개 그림이 나오죠. 네, 유도등. 왼쪽에 하나 있고 가운데 하나 있고 나 다 본 건데? 네. 3개 있거든요. 우리가 다 눈에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3개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죠. 자, 뭘까요? 이거 근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저쪽으로 가라. 방향으로 가라. 자, 첫 번째는 이제 나가라. 그냥 나가라는 뜻이고 두 그냥 나가라는 번째는 뜻. 오른쪽으로 나가라. 세 번째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갈팡질팡해라. 양쪽에 다 열어놓고. 예, 그 정도. 약간 저도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우리 세현 씨는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어디로 가든 비상문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가라. 양방향으로. 네. 네. 새로운 시도를 해봐라. 어쨌든 저희 집에- 위기 상황일 때 저걸 보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요. 무조건 반갑지. 무조건 반가울 것 같긴 한데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네요. 차이점이 있어요. 저게 생명의 유도 등입니다. 지금 제일 왼쪽에 있죠. 예. 이건 어디냐면 비상구 위치에 붙어 있는 거예요. 비상구 여기 있다. 저기도 있어요. 예. 그러네. 스튜디오 저쪽에도 있어요. 우리 스튜디오 문에 있어. 네. 문이다 이거지. 저기로 나가라. 나가면 됩니다. 오, 탈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측으로 돼 있죠. 네. 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쪽 하면 저 탈출구가 있다. 네. 세 번째는 지금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으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그렇죠. 그냥 나갈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저기는 비상구 위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네. 왼쪽에 그 이상 네, 붙어 스튜디오에. 있는데 네. 밑에 화살표가 있는 건 어느 쪽에 붙어 있을까요? 위에, 좌우, 어느 쪽에? 아래에서 본 것 같아요. 아래 본 것 같아요. 네, 아래쪽에 있어서 상가 이런 데서 아래 보는 것 같아요. 아래쪽. 저거 회사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러면은 바닥 중간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닥. 네, 저 두 번째가 중간. 근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 화살표 표시가 있는 것은 전부 바닥에 있어요. 1m 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불이 났을 때는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면 연기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전부 낮은 자세로 가라가니 거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고 다니는 그러면서 거구나.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왜 지금 비상구 위쪽에 있냐면 저거는 비상시에 보라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지나가면서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인지를 해라. 그렇죠. 네. 여기서도 보면 평상시에 저기 나가면 된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지금 행동을 하면 정말 살 수 있는 유도 표시입니다. 네. 생명 유도등. 그렇습니다. 이게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뜻이 있었네요. 야, 이것도 유익한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전꿀팁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위기는 연습 시간 안 주고 들이닥치죠.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대비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과한 건 없습니다. 대비에 과한 건 없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위험한 순간 여러분의 비상구가 되고 싶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 비상구를 열어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